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공법의 최성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러분하고 우리 2014년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자, 이미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고 요약집에 반영된 내용도 있고, 근데 올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올해 개정된 거, 그 다음에 6월 이후에 개정돼서 요약집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내용, 거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 교과서에 반영된 내용이지만 이게 개정사항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자, 여기는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요약집 폐지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걸 알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도시군 관리계에서 국토법 개정사에서 효력 발생 시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자, 예전에는 관리계획 결정 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틀린 지문으로 나오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지형도면을 그려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사항은, 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하나 변경되는 게 요거였죠. 시가화 조정구역이었습니다. 조심할 게 시가화 조정구역은 자, 뭘로 출발하죠? 시,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과 관련되면요? 국가계획과 관련됐더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자,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옛날에는 시가화 조정구역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도의사한테 권한을 주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국장. 국가계획하면 누구요? 국장. 무슨 기준 하면 누구요? 국장. 여기까지. 그럼 국장이 관리계획 결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기가 위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면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죠? 자, 개발 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죠. 여기 시가와 정구역은요, 시도의사, 국가계획과 연계하면 국장. 요거는 또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물은 해장 먹인다 했죠.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게 두 번째 방제지구 나왔죠. 자, 여기 이번 또 개정사항에서 방제지구가 종류가 세 군데 들어왔죠. 올해 개정사항이죠. 자, 요약집은 다 반영되어 있었고 교과서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수정했던 건, 자, 방제지구는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죠. 재해 예방하다 힘드니까 잠깐 쉬자 해서 시가지 방제지구와 자연 방제지구가 들어왔습니다. 이때 시가지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가지 하는 것은 도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연 방제지구는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죠. 그러니까 어디요? 여기는 도심 외가, 뭐 시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제지구 종류는 시, 자, 시가지, 자연 방제지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지구단위계획 파트에서요,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연계돼서 변경된 거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결정은,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내 은총을 받은 거죠.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요, 또 시도의사가 정하고, 예전은 대도시 시장 그랬는데 이제는 시장 군수.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공부했죠. 자, 시장 군수는 지구만 지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경우만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획관리지역에서요, 계획관리지역. 자,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대기한 요건이죠. 자,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려면 계획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상해야 되죠? 50% 이상해야 되죠. 그럼 나머지는 누가 되냐?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억할 건 여기죠. 이제 예전에는 생산관리지역만 됐는데요. 이제는 생산관리지역뿐만 아니라 누구도 가능하다. 보전관리지역도 자,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려면 50% 이상의 계획관리지고 나머지는 생산관리나 뭐야 된다? 보전관리지역이 되더라. 이때
보전관리지역 면적은 다음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더라. 자, 전체 지구단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만 이하입니다. 자, 10만 이하일 때는 우리 보전관리지역이 들어가는 게 면적의 20% 이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간 게요? 보전관리지역이. 자, 전체 지구단위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합니다. 1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자, 몇 프로예요? 10% 이내. 거꾸로 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보전관리지역은 보전 중심이니까 10만 이하일 때는 작잖아요. 작을 때는 얘를 좀 많이 넣어서라도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이고요. 10만 초과하면 크잖아요. 그럴 때는 보전의 취지를 살려줘야 되니까 10% 이내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봐두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였죠.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관 용도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가 나머지 용도지역이라면 이 계획관리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관이 될 수 있다. 이게 논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국토의 개념이나 법률에서 국토법에서 올해 개정사항 중에서 시험법에 대해서 들어온 중요한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투기와 관련되어 있죠. 이 단어 보면 빨리 생각날 단어. 투기 관련 파트는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 있다 없다? 없다. 의견 청취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허가권자는 누가 나온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구청장이 처음 등장하죠. 잠탱이랬죠. 구청장은 토지를 허가 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 항상 긋고 가셔야겠죠. 이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자, 제한 파트 이야기잖아요. 이때 허가구역 지정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자, 허가구역이 둘 이상에 어디 걸쳤어요? 시나 군이나 구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시, 군, 구 여기는 광역시 군도 포함되죠. 자, 둘 이상에 걸쳐 있으면 누구요? 국장이고요. 자,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경우는 동일이죠. 동일한 자, 시, 군, 구의 어디요? 일부. 여기는 키워드가 뭐죠? 일부입니다. 뭐라고요? 일부일 때. 그러니까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전체적인 체계적 지위를 보자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 일부를 이렇게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일부를. 일부 보이면 시도의사예요. 일부 보이면 누구요? 시도의사. 동일한 시군계의 일부 그럼 누구요? 시도의사. 둘 이상의 시군계에 걸치면 누가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하는데 국장이 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데 시도의사에게 일부분을 떼어줬다라는 거 여기까지 맞춰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올해 개정사항들 거의 요약집 교과서에 다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논점이라는 것을 알고 보시라고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자, 올해 도시개발법은 특별한 개정이 없습니다. 이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개정되는데요. 우리 정비법. 정비법은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바뀐 게 없어요. 개정사항의 중심이 뭔가를 좀 여러분이 캐치를 좀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개정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은 자, 누구요? 우리 이걸 특특대 그랬어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게 이제 추가됐다는 게 또 개정사항이었고 근데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거였고요. 특특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했어요. 자,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했어요.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를 한다. 그러니까 특특이 추가되면서 자, 이들은 직접 정비계획 수립하고 직접 정비구역 지정하고 직접 정비구역 해제한다. 이게 올해 전반기 정비법 개정사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것은 특특이 추가되면서 이런 직접 정비 수립, 직접 정비구역 지정, 직접 정비구역 해제 요 규정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최근에 또 개정된 게 여러분이 이제 요약집을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인데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바뀌었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예전엔 소유자의 10분의 9였는데 소유자의 10분의 8로 났죠. 80%로. 면적의 3분의 2. 자, 10분의 9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종전 규정도 잘 알고 계시고 10분의 8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현금 청산 파트는 자, 이미 요약집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개정상의 중심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자, 60일 내 며칠이요? 60일 내 자, 계략적인 부담금 분양 신청 기간들을 여러분한테 통지해 줬죠. 그리고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통지하고 공고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분양 신청 들어갔잖아요. 요 분양 신청은 자, 통지한 날부터 30일에서 60일이었죠. 연장 며칠이고요. 20일. 그래서 이렇게 암기했어요. 통 362 뭐라고요? 통 362 따라서 해봐요. 통 362. 요 통 못 찾으면 통 문제를 못 풀어요. 이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이렇게 나오니까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분양 신청을 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였죠. 분양 계획을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자, 이제 인가받고 고시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분양 신청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했다가 철회, 걷어들였어요. 또는 직권으로 제외, 너무 작아서 관리청에서 제외됐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게 이제 2년에 걸쳐서 개정되면서 자리 매김을 끝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러한 경우는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 있죠? 인가받은 날에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요 다음 날입니다. 요 다음 날 들어왔다는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 내 현금청산 90일.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나 철회한 자나 직권을 제외된 자 전부 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너무 작아서 관리청에 따라 분양돼서 제외된 자 전부 다 이날에 무슨 날? 다음 날부터 관리청계 인가받은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 현금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거. 자, 150에서 90일로 바뀌었고요. 다음 날이 됐는데 얘들이 각각 시점이 달랐는데 전부 다 관리청계 인가받은 날에 다음 날로 통합시켰다는 거. 예, 거기까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반영된 내용인데 관리처분계획 작성 기준이 좀 바뀌었죠.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은 여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잠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한 세대가 1인이 여러 개를 가져도 수개 가져도 몇 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한 개를 원칙으로 하고 자, 공유한 경우에도 몇 개를 원칙으로 하죠. 한 개를 원칙으로 하죠.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1토지 공유일 때는 조례가 전환받아서 달리 공급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수개를 소유해도 한 개 주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최대 2개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2개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업시행 인가고시 기준으로 한 가격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그러니까 가격이나 면적을 기준해서 주는 가격 면적 기준이 2개죠. 그래서 몇 개 줄 수 있다? 2개까지 공급할 수 있다 됐네요. 이때 2개 공급할 때 하나는 신청한 거 주는 거고 하나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주는 거죠. 얼마 이하짜리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덤을 줬으니까 전매 제한 3년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전매 제한 몇 년이요? 3년. 자, 기준점이 가격하고 나왔다가 면적이 하나 더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2개라는 거, 최대 2개. 하는 김에 내려가죠.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3개 이하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택일 때? 다 가구 주택일 때는 3개를 초과할 수 있었죠. 다세대가 아니고 다 가구입니다. 이때는 3개를 초과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요. 수개 주는 경우가 있었죠. 자,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는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은 수개 소유하면 수개 줬고요. 근로자 숙소, 기숙사, 공적 주체는 자, 얘들은 과밀 억제권역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이 수개 주는 거 투기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재건축은 과밀 억제권역 밖에 있을 때만 수개 공급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한 문제짜리 논점이었습니다. 예, 그거 정리하시고 다시 정비법 이번 개정사항 요약집에 여러분이 반영해야 될 겁니다.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자, 순환 정비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정비사업인데 공구를 나누어서요.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나눴잖아요. 여기다가 순환 유택을 만들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자, 이때 순환 정비 방식의 대상이 정비 방식이라는 정비사업 대상이 옛날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까지 있었는데 자, 이번에 추가된 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추가됐어요. 주거환경 관리사업까지 이제 대상이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자, 아셔야 될 게, 한 방에 끝내는 거죠. 단독 공동 자, 합해서 20개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는 거다 보니까,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순환 방식의 대상이 아니다는 거. 이제 다 되는데 얘만 안 된다는 거. 이걸 알아두는 게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이 되겠죠. 네. 주거환경 관리사업까지 이제 추가됐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순환 정비 방식이 되지 않는다. 이번 또 신설 조항이니까 거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정비법 개정사항이고요. 이제 건축법 개정사항입니다. 자, 건축법 개정사에서는 제일 먼저 기억할 게 일종 근린생활시설 있죠? 일종 근생.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옛날에는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 되는데요. 이제 슈퍼마켓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이렇게 바뀌어요. 소매점이라는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바뀌었죠. 자, 해당 용도수는 받아보니까 1000 미만이면 일종 근생하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2종 근생에서 변화가 된 것은 공연장이나 종교 집회장 있죠? 예전에는 자, 2종 근생이 자, 300 미만이었는데 여기에 500점부터 미만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얼마 미만이요? 500점부터 미만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거기 바벌에 있는 거 중에서 PC방이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제공 시설, 교제공업 시설, PC방이 PC방. 요 PC방이 300인데 500으로 바뀌었고요. 사이즈가. 그 다음에 카본에 고시원 나오죠. 자, 우리 고시원은 공법 전체 다 뭘로 바뀌었어? 이제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다는 거. 다중생활시설. 요것 좀 하나 기억하세요. 고시원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다중생활시설. 500점부터 미만이면 2종이죠. 500점부터 이상이면 숙박시설이죠. 뭐가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공법 전체 다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다는 걸 알고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자, 바다면적계 500 미만이면 2종이고요. 종교집회장이 500점부터 이상이면 종교시설 되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변화가 생겼네요. 종교시설 500점부터 이상으로 변화된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시원은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 다중생활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거 인식해 주십시오. 거기 영업설군, 자, 근린생활시설군에 고시원이 전부 다 뭘로 바뀌었다고요?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추가해야 될게요.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자,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추가시킬까요? 자, 1종 근생과 2종 근생 사이에 용도 변경은 자, 옆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도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더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계좌 규제 완화 차원에서요. 이렇게 변경 신청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싹 삭제되고 1종과 2종 자, 가장 빈번한 용도 변경 사례다. 그래서 1종 근린시설과 2종 근린시설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은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하지 아니한다. 용도 변경 관련된 부분들 정리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법에 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게 하나 추가됐냐면요. 이 내용은 좀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수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보이나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 것을 제한할 수 있었죠. 이거 매우 중요한 파트니까 정리합시다. 이때 제한할 때, 자, 제한할 때 국토관리상 필요하면 제한했고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할 수 있었죠. 이때 허가나 착공을 제한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었죠. 누구 거요? 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것을 제한했죠.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데 이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러니까 지역계 도시군계획으로 범위를 축소시켰잖아요. 이렇게 제한하면 얘네 형인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즉시 뭐라 했어요? 보고하라 했죠. 지체 없이 아니고 즉시고 승인 아니고 보고입니다. 그럼 지나치다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이때 제한기간이죠.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연장은요? 1+1. 이게 제일 중요했죠. 제한기간은 2년이고 연장은 1년에서 1년입니다. 자, 이렇게 제한하면 국장이 제한했다. 여기다 통보해주면 이렇게 공고. 통보해주면 우리한테 공고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보해줘. 시장 군수한테 통보해주면 여기서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 뭐냐? 건축허가나 착공 제한 시 주민 의견 청취가 추가돼요. 국토교통부나 시도사는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는 토지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자, 제한할 때 주민 의견 청취한 후, 자,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요. 제한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요게 신설돼 들어오는데 하나 여기서 이제 논점이 뭐냐면요. 자, 우리 공법상 제한 파트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의 의견을 청취한 전정 주민 의견 청취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만 있습니다. 건축 허가 제한, 착공 제한만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만 주민 청취가 있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공법상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한 파트는 주민 청취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만? 건축 허가 착공 제한에만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다른 데는 없다는 거. 제한하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의견 청취라는 특이한 규정이 신설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약집 수정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건축 신고사항에 또 개정사항이 발생한대요. 건축 신고사항은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신고하면 몇 년 내 착수해야 되죠? 1년 내. 그렇지 않으면 신고 여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죠. 그때 자, 바닥 면적 합계 얼마면 신고죠? 85점대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면 신고죠. 연면적 얼마죠? 100점부터 이하죠. 자, 관농자재 시골에서 2, 3 미만이면 신고죠. 대수선도 2, 3 미만이면 신고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공장? 5위 공장이죠. 500 이하 2층 이하의 공장이죠. 그 다음에 창고에 창이 얼마? 200 이하면 신고죠. 그 다음에 축, 4, 작물재배, 4, 높이 몇 메타예요? 3m 이하면 신고였죠. 자, 이렇게 건축 신고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닥 면적 합계 85점대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돼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번에 거기 증축, 개축, 재축 다음에 단서가 붙는데 이제 요약집이랑 교과서 다 수정해야 될 내용이죠.
다만 몇 층 이상인 건축물이요? 3층 이상인 건물입니다. 자,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증축, 개축, 재축하는 부분에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 자, 85제곱미터가 아니라 3층 이상 때는 그 건물 연면적 얼마 이내까지? 10분의 1 이내까지. 요 단어 두 개 기억하시면 되죠? 신설된 거. 자,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의 증축, 개축, 재축인데 단 3층 이상인 건물은 몇 분의 몇 이내요? 10분의 1 이내로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이번에 바뀐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 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설이 자원순환 관련시설로 용어정의 변경된 거, 그거 하나 더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도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 있네요. 좀 알아둘게. 먼저 리모델링이 있네요. 자, 리모델링은 어떻게 됐죠? 리모델링은 증축 대수선 환행위를 리모델링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읽었어요? 증대하고 읽었죠? 자, 증축 대수선입니다. 이때 자 증축은 경과연수가 15년이죠. 대수선은 경과연수가 몇 년이죠? 10년이죠. 이때 증축은 15년이고 그 다음에 자 주거 전용 면적, 주거 전용 면적이죠. 어디죠? 전유 부분 면적이죠.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 면적의 10분의 3 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했죠. 그 다음에 이게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요, 5 미만이니까 4 그랬죠. 그래서 10분의 4 이내까지 자, 증축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 증축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 개념에. 이때 자, 이제 바뀌어 들어온 게 이 내용이 추가돼 들어왔잖아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과 자,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구별이 됐잖아요. 이때 여기서 이제 세대수 증가형, 수직 증축형 이렇게 되는데 단어의 의미를 보시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리모델링에서 세대수 증가형은 옆에다 덧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수평의 의미죠.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증축형은 이렇게 올리는 게 수직이죠. 이렇게. 자, 그럼 누가 더 안전해요? 세대수 증가형이 훨씬 안전하죠. 그래서 여기 증축 15년에 15 가져와서 100분의 15%가 되는 거고 15가 되는 거고 수직은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10분의 3에 3을 가져와서 3계층 이렇게 엮는 거예요. 15년 10분의 3에서 엮어서 이렇게 안전성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수직 증축은 14층 이하면 또 이번에 신설된 거 이건 반영해 줘야 돼요. 자, 기존 건축물이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 이렇게 됐습니다. 14층 이하면 몇 개층이요? 2개층 하고 되는 거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법 개정상에 혼합주택단지라는 게 들어왔죠. 자, 요약집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혼합주택단지에서 혼합이란 단어가 뭐냐? 혼합. 요 키워드만 빨리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분양 플러스 임대요. 혼합은 뭐요? 분양과 임대가 혼합됐다 이런 말입니다. 분양과 뭐라고요? 임대. 그러니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분양 플러스 임대. 그걸 말한다. 혼합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큰 틀의 변화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법과 주택법의 두 법의 구별 실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법의 건축한 자를 건축주 그러고요. 주택법의 건축한 자는 사업주체 이렇게 쓰는 거죠. 사업주체. 이때 건축법은 한 번에 건축하는 게 몇 개여야 되냐 그러니까 저기 건축법은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대상하겠죠. 주택법은 대상이 아니겠고 주택은 건축법, 주택법이 다 적용돼요. 그때 건축법은 한 번에 건축하는 게 29개 이하.
주택법은 30개 이상. 이번에 변화된 틀이 이겁니다. 한 번에 건축하는 게 21개 이하면 건축법. 자, 몇 개요? 30개 이상이면 주택법. 이렇게 바뀌었어요. 두 법의 구별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때 주택법에 사각계 승인 대상이 단독주택이면 30호 돼 있어요. 자, 공동주택이면 30세대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예외가 단독주택을 50호 이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각계 승인을 한 번에 50개 이상으로.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요. 국민주택 건사업, 대준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해당하는 공공사업이 키워드네요. 무슨 사업이요? 자, 공공사업으로 공공사업에 따라 존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택지 개발했어요. 그때 그걸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냐고 일단의 토지가 키워드네요. 일단의 토지로 공급했어요.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주택 50개 이상이에요. 50개 이상. 그 다음에 한옥입니다. 뭐라고요? 한옥. 이렇게 읽어봐요. 한옥. 한옥. 5억 몇 개? 50개 이상. 이렇게 보시고요.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입니다. 이때 리모델링 경우도 세대수가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세대. 리모델링도 이제 20세대가 아니라 30세대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서 다음의 경우는 50세대 그랬어요. 몇 세대요? 50세대. 자, 그 첫 번째가 단지형 연립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다세대입니다. 근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일정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전용 면적이 30m 이상이어야 되고 몇 메타 이상의 도로가 진입돼야 돼요? 6m. 이 요건을 다 충족하면 50세대. 자, 6호 30이죠? 6호 30이죠? 이렇게 숫자 조합도 같이 받으시고요. 자, 2번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자력개발 방식, 스스로 개발한 방식이요. 자력개발 방식.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자, 이 사업의 특징은 어떤 사업이냐? 둘 다 주거환경 그러면 우리는 관급공사죠. 시장군수나 누가 사업을 해야 돼요?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 사업이죠. 이렇게 관급공사를 할 때는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전용면적 30 이상이고 6m 이상의 도로가 진입된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서 관급공사할 때 50세대 이상. 2번 신설조항. 자, 대준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예전하고 똑같다라는 거. 자, 요거 요약집이고 교과서 다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이니까 수정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을 게, 자, 뭐가 있냐면요.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가 상한 적용돼서 전매 제한 기간인데, 자, 이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기산해요. 기산이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체결한 날이 아니고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는데, 자,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에서 나는데요. 자, 수도권에서 이렇게 구별할까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눠서요. 공공택지에 비투기과열지구가 있고요. 민간택지에 비투기과열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1년, 여기는요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수도권에 공공택지에 비투기과열지구 1년 그래서 001 그럴까요? 비 내리면 민간택지는 6개월입니다. 수도권 외에서 가시면 여기도 공공택지일 때만 비투기과열지구 1년 이렇게 됐어요. 자, 공공택지 외에서 민간택지에서는 아예 규제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이건, 자, 이 문제는 나와도 이게 나오겠죠. 이건 너무 길어서 못 내는 거예요. 그 수도권에 그 과목을 제외한 그랬으니까 그 과목을 쳐야 되니까. 그러면 수도권 외에서 공공택지면 몇 년? 1년. 수도권에서도 공공택지는 1년, 001이죠. 민간택지만 비투기과열지구면 6개월 이렇게 바뀐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법 개정상 대리경작자 지정의 결정 요건이죠. 그게 추가됐죠. 자, 이미 요약집에 다 반영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대리경찰 지정 요건은 먼저 개정상에서 인근 지역, 예전에는 인근 지역에 자, 농업인 농업법인데 요 인근자 삭제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대리경찰 지정 요건의 원칙, 시정수청은 대리경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찰을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예외는 시정수청은 위의 경우에 따라 대리경찰을 지정이 곤란한 경우는 농업생산단체 학교 그 앞에 인근지역이라는 나라가 다 삭제됐어요. 그들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경찰은 농지를 유유농지 논리니까 대신해서 경작할자를 지정하는데 원칙은 농업이나 농업법인에서 지정해야 한다. 예외 그들이 없으면 농업생산단체나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인근자가 삭제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개정상에서 1번부터 6번 자 뭐가 나오냐면요. 대리경찰 지정 결격 요건이 나옵니다. 이 결격에 1번 처분 통지받고 처분하지 아니한 자, 2번 처분 명령받고 처분하지 아니한 자, 처분하지 아니한 자죠. 3번 징역형 선고입니다. 징역형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1년. 4번 집행유예 중에 선고유예 중에 뭘 선고받고요?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에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6번에 벌금형 선고받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자 1년. 여기는 유예 중에 있는 자죠. 여기는 처벌하지 않은 자죠. 여기는 1년 지나지 않은 자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란 거죠. 3, 4, 5번. 금고형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공법의 모든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에 선고받고 2년 지나지 않은 자였어요. 근데 금고가 아니고 징역으로 되네요. 금고형은 노역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치범, 사상범에 부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징역, 여기 징역형은 잡범. 그러니까 제가 사고 치면 저는 징역이죠. 잡범이니까. 정치범, 사상범, 우리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할 때는 금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농지법은 농업인은 모두 다 뭘로 봤어요? 잡범. 예? 농업인은 모두 잡범입니다. 징역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 금고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합니다. 금고가 아니라 징역입니다. 결격사유 낼 때 얼마인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니까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요약집 나오고 나서 개정된 사항들 전부 정리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전 개정 사항들. 자, 우리 초반기에 한번 여기 개정 강의 한번 올렸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또 변화된 거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추가시켜주는 추가 강의를 해준 거니까 참고해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